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 국가의 비전이 뭔지, 우리가 어떠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어차피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하지만은 어차피 개인이 먼저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나중에 그것이 모여서 촌락을 형성하고 나중에 국가가 생겼지만은 그런 발생론적인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국가와 인간을 생각할 적에 국가가 논리적으로 인간에게 선행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political animal이라고 준 폴리티콘 정치적 동물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불행하게도 나 혼자 개인으로서 뭐 행복하다든가 나 혼자로서 선을 구현한다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가능하진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국가에 소속돼 있고 그 개인의 모든 가치의 실현이 국가 생활에 있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 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정치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6가지 정치 체제를 자유롭게 논하는 그런 문제로 돼 있죠. 하나의 그 good government.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시민들의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치. 이런 것은 좋은 정치고 시민들의 삶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정치 체제만의 존속을 정치 체제만의 존속을 위한 것. 그것만을 돌보는 정치는 아주 나쁜 정치 체계란 말이죠. 좋은 정치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 모나르키. 군주제도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크라시. 귀족 정치. 아리스토크라시라는 것은 덕이 있는 지식인들이 지배하는 정치이고 그 다음에 입헌 정치라는 말을 constitutional government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시민 정치라고 폴리티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폴리티. 그리고 이제 세계의 나쁜 정치로 뽑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독재 정치죠. 근데 이거 참주 정치라고 보통 번역하죠. 타이러니, 참주 정치. 그 다음에 올리가키 그리고 데모크라시. 사실은 이게 나쁜 정치, 좋은 정치가 이게 서로 이렇게 이게 상반되는 거죠. 모나키와 타이러니 서로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하여튼 이 순서대로 본다면 모나키가 제일 좋고 데모크라시가 제일 나쁜 것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이 6가지 정치 형태가 어느 하나도 고정적인 가치를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이 6가지를 다양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논하는 지리멸렬한 논의이기 때문에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 뭐를 지향하는지 개념이 안 와요. 잘 확실하게 이 사람이 지향하는 지향 포인트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 형태는 이 6가지를 다 짬뽕한 것 같은 올리가키적인 몇 개의 기업이 나라를 말아먹는 건 그 올리가키거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앉아있는 대통령이 거의 황제 권력을 휘두르고 앉았고. 이건 타이러니죠. 나는 아버지와 같은 군주를 이어가고 있는 나는 대한민국의 모나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모나키가 되는 거고. 한국의 우수한 관료들을 뽑아서 지혜로운 자들이 위에서 좀 다스리는 아리스토크라시. 컨스티튜셔널이니까 이 데모크라시라는 건 우리나라 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 형태를 두서없이 논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 6개 다 짬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 멀쩡한 나라에서 지금 테러 방지법을 그렇게 불법적이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말해왔던 조사나 체포를 테러를 명분으로 해서 함부로 아무나 그런 의법 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아주 출발이에요. 근데 총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뿐만 아니라 希腊전체 철학에 깔려있는 사상에 있어서는 이걸 인간이라고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인간이라고 놓다면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진료 없는 형상가시 놓여질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제일 바닥에 있는 건 뭐겠어요? 형상 없는 진료. formless matter란 말이에요. 형상 없는 진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물리적인 거고, 이것이 순수하게 정신적인 거라고 친다면, 마찬가지로 최상의 정치도 이러한 최상의 지적인 관조에 도달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회예요. 정치학 이론이나 이 사람의 윤리학 이론이나 형이상학이나 일치되는 거라고. 결국은 그게 뭐냐 하는 것의 정치 형태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도 문제는 결국 사람이, 그 다스리는 사람이 최소한 그 페르클레스 시대의 모델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코스모폴리탄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모델이 철저히 폴리스란 말이에요. 코스모폴리스가 아니라 알렉산더 시대의 어떠한 정치 상황은 반영되어 있질 않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뭐 우리 같은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도 뭐 맘대로 저거 좀 이상한다 그러면 맘대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데, 과연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그런 법을 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테러가 없는 나라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테러가 없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그런 법을 구체적으로 만들 이유가 뭐냐. 이게 전부가 결국은 방공법과 관련돼 있고 지금 북한 사태와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자체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대하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정치가들이 그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책략과 방략을 내놔가면서 정견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반드시 항상 그 북한이라고 하는 함수를 갖다가 국내 정치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도배질하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거의 이승만 정권 이래 여태까지 고질병 아니에요. 그 북한이라고 하는 정치 함수를 근원적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의 피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집요한가. 그 많은 영화가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6.25를 객관적으로 다룬 시각에서 다룬 영화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지금 남북 문제를 하나의 세계 정치 사회에서 어떤 정당한 그 시각으로 아직도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다 그 말이죠.